안녕하세요.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면 모두가 가난해진다 라고 하는 이제 뉴스 제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라는 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빚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. 뭐 빚도 괜찮다. 빚도 자산의 일부분이다. 빚을 잘 이용하면 이제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근데 그건 기본적인 전제가 빚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.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빚을 지면 그 빚에 이자가 이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예금을 넣어서 3% 이자 수익을 얻는 것과 빚을 내서 이제 3%의 이자를 내는 것은 뭐 똑같은 3%라고 할지언정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. 예금을 가지고 3%의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그 예금 이자를 더한 3%가 이제 더해진 이제 자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이제 복리 효과를 이제 가져옵니다. 그리고 이제 빚은 이제 꼬박꼬박 이제 3%의 이자를 뭐 예를 들어 그 해당되는 금액의 이자를 매달 낸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. 빚에 대한 원금을 갚아내야 이자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뭐 빚을 내는 것과 빚을 빌려줘서 돈을 빌리는 것과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거는 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뭐 5대5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뭐 6대4나 뭐 7대3까지 훨씬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좀 더 빚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래저래 지금까지 이제 많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뭔가를 하게끔 했습니다. 뭐 청년들의 주택을 뭐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끔 해줬고 집을 사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게 해줬습니다.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빚 내는 게 당연해졌단 말입니다. 근데 그 당연해진 그 빚 내는 것 때문에 지금은요 GDP 대비 100%가 넘는 엄청난 부채가 지금 쌓여버렸습니다. 게다가 이제 대출 이자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2024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뭐 내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가상금리가 붙어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제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뉴스 제목이 얘기하듯이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죠. 극단적인 이제 소비 실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최근의 뉴스를 보면 신세계 이마트가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이제 뭡니까?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 발행한 금리가 조달금리가 4%대라고 하는 거죠. 기존에 한 2%였던 게 지금 2배 이상 이제 조달 비용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게다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 부장급 이상은 연봉을 동결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제 밴드를 1에서 뭐 5로 이렇게 나눠 설정하는데 이제 저직급에 있는 사람들만 뭐 임금 인상을 3에서 5% 정도 한다.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걸 볼 때 오프라인 유통인 1위 기업인 이마트가 인력 구조 조정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뭐 이제 점포 출점도 이제 좀 줄이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거다라는 겁니다. 이마트가 그렇게 하면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말할 것 없고 뭐 다른 뭐 이제 오프라인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업의 실적들이 더욱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뭐 물론 최근에 뭐 주말 휴무를 뭐 평일로 돌린다고 해서 뭐 이마트의 주가가 조금 오르기도 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 이마트의 주가가 왜 낮으냐?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걸 잘 살펴볼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네 이제 일상이 좀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. 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쓸 돈이 없어서 뭐 소비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다.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명절 시즌이다. 뭐다.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안 쓴다라는 겁니다. 이 정부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빚을 지게끔 만들었습니다.
빚을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게 제일 무서운 거죠. 뭐 마이너 통장, 보험약관 대출, 뭐 아니면 캐피탈, 카드론, 뭐 빚을 내게끔 뭐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에게, 서민들에게 이제 빚을 내게끔 해서 그걸로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왔단 말입니다. 근데 그게 계속 이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좀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대놓고 지금의 정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? 폐부 부실이 200조니까 돈 더 메꾸라고, 돈 더 내놓으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의 이제 건설업계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,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려나 이제 고민인 거죠. 앞으로 아마 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상황이 꽤 많이 안 좋거든요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저렇게 빚을 많이 지다 보면 나중에 빚이 감당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신용불량자 되는 거죠. 신용불량자가 되면요,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하는데,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?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 이거죠. 가정이 파탄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가난해진다라는 게 그냥 가난해져서 쓸 돈이 없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, 빚을 져서 이제 빚의 굴레에 잡혀서, 사로잡혀서 이제 그 굴레를 탈출 못하고 되게 허덕이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언제부턴가 뭐 집이 뭐 사람들에게 뭐 꼭 필요한 필수제가 됐나,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. 뭐 10억 2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, 10억 20억이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나 있는 돈이냐? 아니라는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현실이 더 잔인하고 더 참혹할 것 같습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, 얼마나 두려운지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겁나죠. 빚을 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. 지금 같은 시국에 뭔가를 한다,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저는 이렇게 두려운데, 겁나는데 정작 빚을 낸 사람들은 겁이 안 나나 봅니다. 좀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려나. 뭐 지금의 정부가 지금 너무 많은 이제 빚을 늘려왔습니다. 지금도 빚을 늘리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막장이죠, 막장. 이러한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요?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엉망이 될 겁니다. 집값이 지금보다 반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많은 생각들이 들죠. 뭐 주거 안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전락시켜서 더 엉망으로 삶을 더 힘들게 여기고 아마 숨죽이고 일만 하며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